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발언은 백신 등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난 등 내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신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30일 VOA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은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theory is being floated out amongst the Pyongyang watching community is that he is trying to set up a rationale for moving out from under self-sufficiency and accepting external aid and assistance when it comes to the COVID vaccines.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도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향후 추가 정책 발표나 정치적 발표를 위한 준비 움직임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용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간부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앞서 고난의 행군과 식량난을 언급한 데 이어 중대 사건을 언급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어려움을 표출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For Kim, he's concerned about the spread of virus, one, because the country doesn't have any infrastructure, manpower, resources to even deal with something like this. So the longer it festers, it's just going to come back on him. He will, of course, find ways to blame, like he did just today. 앞서 북한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등은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 태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당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등 최고위층에 대한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북한의 대규모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하는 독자적인 방어체계, 이른바 아이언돔 체계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주한미군 대공 방어체계와의 통합 운용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켓 공격을 탐지한 아이언돔 체계가 타미르 대공방어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미사일은 발사 약 5초 만에 가상의 적 로켓탄에 명중하고 목표물은 섬광을 뿜으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 방위군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감행한 로켓포 공격을 아이언돔이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타미르 요격 미사일 포대 3개에서 4개로 이루어진 아이언돔 체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완성했으며 인구 밀집지 등에 배치되는 단거리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로 70km 밖에서 고도 10km 이하로 날아오는 각종 포탄과 로켓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도 지난달 28일 북한을 상대로 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을 공개했습니다. 2035년까지 2조 8,900억 원을 투입해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차세대 요격체계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변칙 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등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 교란을 시작했다면서 차세대 요격체계 완성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굉장히 첨단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그 170mm 자주포나 240mm 방사포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언돔을 개발한다는 거는 앞으로 15년 후에 기술을 개발해서 맞겠다. 조금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아이언돔을 개발하는 동안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우리의 요격 체계를 흔들기 위한 나름의 또 공격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을 하겠죠. 북한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장사정포와 각종 탄도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아이언돔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기존 미한 연합전력의 대공 방어체계와 유기적인 통합 연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든 대공형 방사포든 그것을 대응함에 있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별개로 대응한다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을 강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언젠가는 있을 거다. 그렇게 전망해요.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천여 문의 각종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으며 170mm 자주포대대와 240mm 방사포대대들이 한국의 수도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아이언돔 체계가 산악지형 등 한국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부여의의 질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답변이 제한되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부여의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는 2일 임기를 마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복무가 큰 영광이었으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부 창설 64주년을 맞아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1년간 미한 양국군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왔으며 자신은 지난 31개월 동안 그 희생과 헌신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양국군 장병들의 공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우수성과 자유, 안보, 평화 유지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이임을 하루 앞둔 이날 한국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보국 훈장 통일장을 수여받고 호랑이 모습이 장식된 칼인 호신 문장 환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해결 과제 8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금융기관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8개 과제 중 사이버와 확산 금융 부문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30일 발표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범부처 간 우선 해결 과제 내용입니다. 총 8개 과제 내용으로 부패와 사이버 범죄, 테러 자금 조달, 사기, 초국가적 범죄 조직, 마약 밀매, 인신매매와 밀수, 확산 금융을 포함시켰는데 북한은 사이버 범죄와 확산 금융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특히 사이버 범죄 항목에서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경우에 따라 랜섬웨어 작전은 적국과 제재 대상 혹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가 약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연관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나라로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차례대로 지목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 과거 북한이 저지른 해킹 범죄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2019년부터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작전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고 다른 가상화폐 서비스와 지갑 등을 이용해 이를 세탁했으며 이 수익금을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의 제조 또는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확산 금융 부문에서도 주의해야 할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확산 금융으로 인한 주된 위협은 확산을 지원하는 연결망에서 발생한다며 무역 브로커나 위장 회사와 같은 개인과 기관들로 구성된 이 연결망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무부의 여러 주의보가 설명한 것처럼 이란과 북한, 시리아는 특히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과 해상 운송의 취약성을 악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8대 우선 해결 과제는 2020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거해 이날 공개됐습니다. 범부처 간 우선 과제는 법 통과 후 첫 결과물입니다. 북한은 2011년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의해 주의 조치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된 뒤 10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근거로 매년 북한을 포함한 금융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미한 관계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경제 문화적 압박을 통해 미한 협력 관계를 대체하려 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랜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이후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과 한국 관광 교류 축소 등 경제 문화적 압박을 시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러한 압박을 통해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와 미, 한일 3국 군사 협력에 균열을 내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인 미한 관계를 대체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부터 북중 국경 봉쇄를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 우려와 함께 중국이 식량과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외에도 다른 한국 방산업체를 해킹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한국 항공우주산업 해킹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면서 공격자가 가상 사설망 VPN의 취약점을 노려 침투했으며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를 해킹해 접근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해외 유력 방산업체와 군사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핵심 기술을 노리고 다른 방산업체를 해킹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한국 항공우주산업 해킹으로 한국형 전투기인 KF-21과 수리온을 비롯해 무인기 등 핵심 기술 자료들이 대거 유출됐으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일정과 동선 등이 포함된 극비 문서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SBS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